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박사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 참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저런 체크해야 될 부분도 평소보다 또 많았던 것 같고요. 뭔가 시장이 많이 좀 답답하고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최근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참여자분들이 그 와중에서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 시장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무리 시장에서 날고 긴다 한들 지수 앞에는 원래 장사가 없기 때문에 지수를 보면서 사실 매매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지만, 이게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다 보면 이것저것 신경을 쓰고 하는 사이에 판단이 흐려지는 경우도 많고 미처 대응을 많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저도 장중에 이제 회원님들 포트폴리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하루를 좀 보냈던 것 같고요. 참 이 시장 자체가 이 N자 파동이 안 나오기를 바라는데 약간 좀 불안불안한 모습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잘 돌아가 줬으면 하는데,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 위험 회피성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도 많이 흔들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고, 또 이러한 시장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설 수 있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또 시장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황부터 간단하게 보면요, 오늘은 내용을 보기보다 차트를 먼저 하나 놓고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오늘 참 국내 증시, 특히 코스닥 지수만 글로벌 증시 안에서 유독 혼자 좀 빠지는 모습이라 조금 안타까움이 좀 많았었는데요. 보면은 니케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니케이라든지 대만, 그리고 상해, 심천 등등 해서 큰 폭으로 빠지고 그런 모습은 많이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대만 같은 경우가 그간 굉장히 낙폭을 키워놓은 상태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국내 코스닥도 같이 갈 법한데, 오늘 유독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굉장히 많이 밀렸고, 심리적으로도 이러한 구간에서 즉 5월 21일 오후에 만들어진 캔들 자체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 위에서부터 내려온 이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이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시가 0.85%부터 마이너스 0.57%니까 1.3%가 빠졌고, 오늘 마이너스 1.7%니까 합이 거의 3%가 넘는 하락이 이틀 동안 나왔기 때문에 이틀간의 하락폭이 저는 좀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코스닥 지수 자체가 4주 연속 하락인데, 여기서 만약 이번 주에 빠졌을 때 이런 아래 구간, 가급적이면 930포인트를 지켜주고 아랫꼬리를 달아준다면 다시 한번 좀 힘들겠지만 이런 헤드앤숄더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주봉상 안에서도 분명히 한 번에 죽는 흐름이 아니라, 이런 지수가 한 번에 죽는 흐름이 아니라 결국은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저는 이탈을 하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좀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코스닥이 올라오는 동안 주봉 21선을 사실상 이탈을 하더라도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단 아래 꼬리를 달고 좀 올라와 주기를 일단 좀 바라야 될 것 같고요. 선제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이 앞 구간에서 먼저 아래 꼬리를 만들고 빠졌다라는 게 약간 부담이 되는 부분이죠. 이런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만들고 올라와줘서 지지가 된 거고, 지금은 이 윗구간이 약간 저항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돌려줄 것인지, 빠르게
아래 꼬리를 잡고 올라와 준다면 단기적으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저는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워낙 지금 하락폭이 이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주봉상에서는 약간의 쌍봉 구간이 나오는 거고, 월봉에서 쌍봉 구간이 나오고, 특히 5월 달에는 거래 대금이 급감한 게 눈에 띕니다. 벌써 5월 25일인데 거래 대금이 4월 달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나버렸죠. 코스닥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 차원에서도 너무나 좀 약간 시장이 힘든 모습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차이나게 많이 줄어들고 시장의 유동성이 약화되면서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는 가급적이면 이 자리를 안 깼으면 좋겠고, 올라와주면 이제 뭐 종목을 떠나서 지금 약간 좀 안 좋은 게 항상 뭐냐면, 이 저점을 낮추면서 고점을 같이 낮춰가는 이 패턴이 그닥 좋은 패턴은 아닙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돌려주면 다시 살아나는 거고, 아니면 이 박스 구간이 위에 만들어진 박스 구간만큼 밀려와서 이 하단 박스가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가에서는 이 하단에서 만들어진 이 박스에서 횡보가 또 나오는 시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려있는 종목에 대한 물타기라든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했을 때 뭐 최근 몇 거래일 사이에 물렸던 종목분들은 짧게 수익을 청산을 해야 될 것이며, 네, 윗구간에서 물린 종목분들은 사실 쉽게 손절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 종목분들이 완전히 뭐 예를 들면은 뭐 적자 기업의 성장성이 끝난 종목이라고 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네, 일단 기다리면서 올라오기를 좀 기다려주는 전략으로 좀 시장을 대응하는 게 현실적일 것 같다라고 보여지네요. 저도 오늘 시장에서 매매를 하면서 뭐 어이없게 뭐 몇 번 손절을 하고 하다 보니까 순식간에 뭐 금액을 좀 많이 날려먹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시장 복귀를 하면서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가끔 한 번씩 저도 많이 미스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고쳐가면서 네, 성장해 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굉장히 시장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이 테마를 편성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오늘은 시장이 약간 좀 어려움을 느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황 들어가죠. 자, 한미 정상회담 이후 장 초반 전반적으로 혼조세 출발한 증시는 코스닥 기준에서 이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로, 특히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하향 리포트가 쏟아지면서 공매도를 뭐 쏟아 부어버렸죠. 그러면서 종목분들이 좀 빠졌고요. 좀 빠지면서 지수적으로는 좀 어려웠는데, 사실 중소형 이 대형주의 하락은 당연히 뭐 1, 2%대에서 제한적이었는데, 오늘 좀 심각한 거는 이 중소형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매도가 나왔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과하지 않았나? 왜 아시아 증시 안에서 코스닥만 밀어버리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국내 증시에서 이 성장주 단을 굉장히 많이 밀어버렸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지수가 코스닥 위주로 좀 더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모더나 CM 관련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완제 계약을 땄죠. 완제 생산을 따서 일단은 국내 백신 개발 회사들의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 국면이라고 저는 사실 좀 봤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더 많이 밀렸고요. 그게 이제 뭐 mRNA 계열, 그러니까 시장에서 흔히 말하면은 이제 mRNA 계열로 이현제약이 국내에서 뭐 유일하게 mRNA 완제 생산까지 할 수 있는 공장을 다음 달에 가동한다. 뭐 다수의 뭐 RNA 회사들이 러브콜을 보낸다라는 이슈로 좀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을 만들었었죠. 이 구간에서 뭐 7천억, 8천억 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좀 낙폭이 크게 좀 밀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사실 아일랜드 갭이 발생하다 보니까 하락의 폭이 생각보다 제가 보는 관점보다 훨씬 깊게 떨어졌다라고 보여져요. 또 뭐 서린바이오
뭐 아이진, 그리고 SAM, ST팜 이런 애들이 굉장히 좀 뭐 힘없이 밀려버렸고, 제넥신, 뭐 국산 백신 만드는 뭐 제넥신이라든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좀 강하게 밀렸습니다. 일단은 일상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유바이오 로직스만 조금 반등을 해줬고, 나머지는 조금 다 밀리는 모습이라 좀 부담스러운 하락의 느낌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서린바이오나 뭐 단기간에 낙폭이 크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저는 한 차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에서 잘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반등이 이제 나올 구간이라고 좀 보여주고, 저도 일부는 좀 물려서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좀 물려서 넘어가고 있고, 자, 오늘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새로운 재료 관점에서 원전과 그 다음에 미사일 지침이 나왔는데, 원전 관련해서 장 초반에 이제 BHI가 갭을 뚫고 이런 구간까지 밀렸다 반등은 줬어요. 이렇게 갭을 뚫고 밀렸다 반등은 줬는데, 막판에 뭐 투매까지 나오면서 좀 밀리는 모습으로 좀 끝났고, 그 밖에 한일 단조가 이제 시가총액이 700억짜리죠. 700억짜리의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미사일 발사체 관련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거의 상한가까지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미사일 발사체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한화가 될 것 같고, 그래서인지 하나우가 점상에 갔고, 그 밖에 현무라든지 국내 미사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사일을 지금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LIG 넥스원입니다. 누적 수주가 7조 원대 수주를 가지고 있는 약간 우량한 이 방산 회사고요. 예, 오늘 사실은 LIG 넥스원을 좀 회원님들하고 공략을 할까 하다가 내일 정도 봐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이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고, 굉장히 좀 애매하게, 그러니까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이렇게 갭을 들고 만들어졌을 때 대응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강한 거래량과 흐름을 봤을 때 좀 눌린 구간이 온다면 뭐 42,000원 구간에서 이제 보면서, 돌파가 나온 구간들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거래량이 나왔고, 미사일 지침 해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국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분들의 레벨업이 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원전 관련해서 일단 뭐 한정 기술이 그동안 대장주로 갔었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동안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시가 들었을 때 따라붙으면 안 됐고, 우리 기술 투자도 사실 저희 회원님들 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회원님들이 뭐 저희는 보성 파워텍을 사실 매수를 했었어요. 보성 파워텍을 하고 여기서 다 팔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부 회원님들이 우리 기술을 매수하셔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장 전에 그냥 시장가 매도 넣고 올라가면 그냥 전력 매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이거는 처리를 좀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항공 우주 쪽도 같이 강했는데, 일단은 그 안에서 뭐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가 재료적인 측면에서 나왔던 내용은, 그러니까 한미 이 미국이 발사체 회사 M&A 협상에 돌입했다, 이 내용은 사실상 굉장히 큰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 미국에서 풀어주지 않는 부분을 M&A를 성사시킨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죠. 선진국의 그런 부분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잘 내놓고 여기서 비중을 크게 들어갔다가 손절이 안 됐어요. 물량이 있다 보니까 손절이 안 돼서 이런 구간에 손절하다 보니 이 종목 하나로 오늘 좀 개인적으로는 큰 손실을 하나를 봤습니다. 좀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그랬고요. 오늘 이 종목 하나 손절을 좀 하고 좀 받고, 자, 그 다음으로 한국전력.
네, 바닥권에서 대량의 수급이 좀 동반되면서 오늘 대략 한 1,000억 원 정도 자금이 들어왔고요. 그 가운데서 그동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던 연기금의 매수가 일단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기관 개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는데 연기금이 일단 비교적 큰 자금이 들어왔죠. 340억이라는 큰 자금이 연기금 쪽에서 들어왔다. 그리고 추세를 바꿀 수도 있는 구간에서 이 원전에 대한 이슈가 모멘텀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구간들입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이 추세를 좀 돌려줘야 올라가는데요. SK 하이닉스를 하나 예를 들어보죠. SK 하이닉스도 바닥권에서 SK 하이닉스도 이 구간에서 정말 잘 가지 못했어요. 이 악성 매물대가 좀 존재를 하다 보니까 뭐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을 굉장히 길게 가져가다가 돌파를 시키면서 좀 이 무거운 종목도 강하게 올라갔죠. 뭔가 모멘텀이 나오면서 좀 올라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이에요. 정확히 12월 달에 이 악성 매물대에서 이때부터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뭐 수급 쪽으로 보면 11월 6일이니까 작년 11월 6일 11월 13일이죠. 의미 있는 수급이 바뀌었을 때는 사실 이 바닥 구간 11월 5일부터 수급이 갑자기 바뀌다가 돌파가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과 뭐 연기금 강력한 매집을 하면서 이때부터 슈팅이 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수급의 변화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윙의 구간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자리고, 지금의 시장이 너무 답답하고 성장주가 어렵다 보니까 가치주 성격의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죠.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코로나 이전에 주가도 아직 제대로 회복을 못했었죠. 코로나 이전에 주가에서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강한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내일 시가 갭 들고 밀리는 구간을 좀 노려봤으면 좋겠어요. 최근 SM도 바닥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오면서, 예를 들면 이날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시가 들고 마이너스 찍고 이때부터 랠리가 나왔다 라는 관점에서 거의 비슷한 차트의 흐름이 저는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한전은 사실 추천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매수가 잘 체결이 안 돼서 내일 공략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뭐 성장주라든지 이쪽에 섹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쪽에 종목군들을 매매하기가 여간 까다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넷플릭스 구독형 메타버스를 한다라는 이슈로 지금 이제 메타버스 테마도 강하게 올라왔는데, 얘네들이 돌아가면서 순환을 좀 치면서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서 또 눌림을 봐야 될 것 같고, 오늘까지 해서 이 K 사인까지 해서 이 디지털 화폐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매일 KCS, KCT 뭐 각각 돌아가면서 좀 순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내일 한국 컴퓨터로 순환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 컴퓨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한국 컴퓨터 지주가 뭐 로지시스, KCS, KCT 전부 다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한 뿌리의 회사들이다라고 보면은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이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 중국이 대만을 언급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일단 동국 RNS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날 돌파 매매를 하고 수익을 잘 내고 이날 물려가지고 오늘 종가에 5,900원에 매도 의견을 드렸더니 시간에 5시 좀 넘어서 정확히 말하면은 6시 20분 정도
그러니까 4시 20분, 30분 정도에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그 이사 이후에 좀 시간에 상한가를 들어간 것 같아요. 당연히 월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갭을 크게 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갭이 뜨면 일단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지금 대형주도 그렇고요. 뭐 당연히 뭐 성장주 뭐 2차전지 섹터는 보기도 어렵고 카카오, 네이버도 살아는 있으나 쉬운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뭐 현기차 관련해서는 추세가 그나마 견조한 흐름이라 뭐 봐볼 수는 있겠지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데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시장의 모습이라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6월 초 정도 되면은 아주아이비와 대성창투 즉 크래프톤의 공모가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크래프톤 관련해서 대성창투도 괜찮고 아주아이비는 좀 올랐죠. 눌리는 거 보면서 대응하시면 제가 볼 때는 직전 고점 흐름까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고 종목의 눌림의 강도도 생각보다 너무 깊다라는 게 좀 시장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생각보다 눌림의 깊이가 너무 심하게 밀어버리는 느낌이 들어서 뭐 전략적으로 조금 수정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많은 고민을 또 하고 또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STX 중공업도 장중에 이제 매매는 걸어놓고 좀 했었는데 또 반등해서 청산을 하고 하는데 이런 종목군도 보면 고가를 만들고 굉장히 짧은 구간에서 지금 뭐 제대로 된 반등 하나 없이 눌린 게 엄청나게 빼고 있어요. 지금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까지 빠지는 정도면 이거는 낙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하락의 폭이 깊습니다. 이 당시에도 고점을 만들고 50% 구간까지 뺐다가 이렇게 올리는 모습. 지금도 50% 구간인데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이런 구간까지 또 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낙주 관점에서 STX 중공업은 한번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전히 오늘도 현대 중공업 지주가 여전히 많은 수주를 땄다라는 관점에서도 아직은 이런 부분에선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조선철강 죽지는 않았는데 눌림의 자리가 어딜지 뭐 대우조선해양도 눌림의 자리를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힘든 장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참 많은 도움이 드려야 될 텐데 시장 어렵다라고만 말씀드려서 저도 참 마음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자, 화이팅들 하시고 또 오늘은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